안녕하세요. 임종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했더니 구독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느니까 이게 또 업데이트 압박이 시작되는데, 기존의 그 방식은 동영상 제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설명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 이 개인 방송이 인기라고 해서 저도 이제 개인 방송 방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주제가 또 고민이 되는데, 마침 저희 연구소에서 벌이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인문교양 강좌, 두 번째가 이 강좌를 기반으로 한 해외문화 탐방, 세 번째가 인문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건축, 예술, 창작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청년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 블로그에는 유료 강좌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2기 강좌가 1월 8일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방송 주제를 세계 인문 기행으로 잡았습니다. 문화, 예술, 또 미술관, 박물관 등 제가 다녀본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잘 보지 않는 것이나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문기행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유럽 문화의 뿌리이자 줄기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문명 기행입니다. 로마에서부터 르네상스, 근대 유럽에까지 유럽 문화에서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탈리아를 먼저 보면 다른 나라 여행이 재미없다, 그러니 영국, 프랑스를 먼저 가고 이탈리아를 맨 마지막에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감동도 따라오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탈리아를 먼저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은 이탈리아 중에서도 고대 로마의 유적부터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서기 79년 8월에 시간이 멈춘 도시죠. 고대 로마의 도시, 화산 속에 묻혀있던 도시, 고대 로마의 일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폼페이입니다. 폼페이로 가는 법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폼페이로 가는 기차는 나폴리 중앙역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서큐스 베수비아나라는 역에서 표를 사야 합니다. 여기 가는 법이 의외로 찾는 법이 힘든데요. 나폴리 중앙역 광장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화면에 보이는 이 지하도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아래에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 요 옆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나폴리가 물가로 싸기로 유명한데 이 슈퍼 물가가 정말 쌉니다. 저희는 보통 갔다 하면 여기서 3일치 식량을 사곤 했어요. 자, 폼페이로 왔습니다. 처음에 만나는 곳, 이게 매표소에서 본 광경인데 표를 사면 이 풍경이 참 나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작은 통로가 폼페이 안으로 들어가는 성벽 입구입니다. 원래 폼페이는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옛날엔 바다였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내리면 저 성문으로 걸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것이 민영 목욕탕입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의 목욕탕이라고 하면 나 공중 목욕탕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중 목욕탕하고 개인이 만든 민영 목욕탕이 같이 있었어요. 폼페이에도 민영 목욕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 민영 목욕탕이 폼페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고급 사우나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바다가 쫙 보이고 안에는 정원도 있고 목욕탕 시설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진짜로 유명해진 이유는 폼페이에 19금 업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폼페이의 사창가고, 저긴 목욕탕인데 라카룸에 19금 그림이 쫙 걸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저 목욕탕 겸 무슨 고급 성인 업소 사우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부터 이런 데를 말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여기부터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가 개방을 잘 안 해요. 제가 3번을 갔는데 3번 다 개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가셨다가 저희가 개방되어 있으면 19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가게가 있었다. 이런 뭐 사우나와 이런 정원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꼭 관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뭐 순서상 저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폼페이의 남쪽 성문입니다. 터널식이죠. 폼페이도 의외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도시는 방어해야 하니까. 이곳에도 과거에 로마와 큰 전쟁도 치렀던 도시죠. 그래서 성벽 입구가 터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형상 어쩔 수 없겠지만 경사로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관광객들은 투덜투덜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터널 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인도, 오른쪽은 이제 수레가 다니는 길입니다. 성벽 입구입니다. 터널이 생각보다 깊죠. 로마라는 나라는 절대로 군사 문제나 이 방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문을 통과하면 왼쪽에 아폴로 신전이 나옵니다. 저기 청동 조각상이 아폴로상입니다. 좀 오용부양한 폼인데 사실은 활을 쏘고 있는 폼인데 활은 없어지고 몸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게 대단한 게 폼페이의 청동상이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폼페이가 매몰되자 도굴범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 화산재 밑으로 파가지고 포름이나 이 주변에 있던 청동 동상 같은 건 다 털어갔기 때문에 청동상이 발굴된 것은 거의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도굴범의 약탈을 피해 살아남은 아폴로상, 그리고 건너편에 아프로디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여긴 사실 기둥 한두 개밖에 없고 거의 폐허인데 저 동상도 전시용으로 가져다 놓은 거지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어쨌든 전망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전망 좋고 성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 우측에는 비너스, 왼쪽에는 아폴로의 신전이 있어요. 왜 이 좋은 자리에 입구에 아폴로와 비너스의 신전이 있을까요? 아폴로와 비너스가 사실은 상인들의 신이었습니다. 무역상과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아폴로와 비너스였죠. 그래서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 항구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성문 옆에 비너스와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포럼으로 갑니다. 포럼은 광장이라는 의미인데 로마의 모든 도시에 있어서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도시의 중심이자 상업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죠. 저 정면에 보이는 것이 카피톨리움이라고 제우스와 헤라, 아테네 세 명의 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로마로는 주피터, 유노, 미네르바 신전이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운명의 그날, 폼페이의 운명을 바꾸었던 베스비오스 화산입니다. 이 포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신전, 쇼핑센터, 그리고 행정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남쪽에 행정기관, 동쪽에 신전과 거대한 쇼핑몰들이 있죠. 이 광활한 표현, 광활하다면 좀 심한가? 하여간 이 허전해 보이는 이 평야는 2층으로 된 거대한 쇼핑몰이 있던 자리입니다. 폼페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었죠. 자, 그럼 폼페이에 이처럼 다양한 가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나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인간은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보다 보면 우리와는 참 다른 방식의 생활을 한다. 뭐 건축 구조가 다르다.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로 이해해버린다. 자,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건축은 굉장히 단출하고 도시도 마을이나 도시 구조도 굉장히 소박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쉽게 이런 결론을 내려버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복잡한 걸 싫어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고 생활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환경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폼페이에 이처럼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예를 들면 폼페이의 광장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 노점상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보면 드라이버, 벤치,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정용 공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만든다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들이 좀 복잡하고 우리보다 도시의 삶이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고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도 생기게 됩니다. 에, 따라서 이런 결과만을 보고 예를 들어 로마 사람들은 뭐 사치한 걸 좋아하고 우리는 소박한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집을 가꾸고 꾸미고 어떤 의식주에 대한 관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 보겠지만 폼페이 주택들을 보면 뭐 소재가 약간 다를 뿐이지 정말 우리들이 방을 꾸미는 것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방을 꾸미는 것이나 똑같아요. 단지 소재가 다르고 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를 낼 뿐이죠. 그럼 우리는 왜 소박하냐? 거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박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살아야 했던 환경적 요인이 있는 거죠. 폼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도시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도 도시가 있지만 우리는 대규모 상업이나 무역 도시들이 드물어요. 폼페이의 가장 특징은 상업 도시이자 무역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나 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에서 온 후추나 향료까지도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상업도시와 무역도시로 발달하게 되니까 소비산업이 발달하고 또 소비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과 뭐 향락산업 여러 가지 직종들이 발달하게 되고 사회가 훨씬 더 분업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이런 문화를 볼 때는 인간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하는구나. 또는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 또 우리 앞으로 벌어질 현상,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바뀌고 변화될 때 필요하게 되는 것. 내 속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나도 이런 환경에 가면 저러한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러한 것을 요구하겠구나. 이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인문학이란 결국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왔고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죠. 우리는 고대 2000년 전의 사회를 걸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것이 나오겠다라는 걸 찾아내는 능력이 인문학적 통찰과 인문학적 분석력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폼페이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